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오전이라서 목이 지금 조금 잠겼는데, 그래도 간단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장으로서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렇게 국제협상전략영어, 영어와 국어로 썼습니다. 두 번째 책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협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이 거꾸로 됐네요. 맞네요. 연애와 협상이라는 책을 협상책입니다. 협상을 재밌게 이해하라고. 네 번째는 이거 국제행사 영어, 국제회의 영어입니다. 이것도 국어와 영어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썼고, 저는 전 국가 그 경제 프로젝트 독일의 히든 챔피언을 모방했다고 그러지만 힌트를 얻어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그 강소 기업을 키우는 매출액 1,000억에서 1조 미만의 기업 중에서 골라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에 월드 클래스 300개 정도 뽑는 그 심사위원을 제가 수출 분야에 한 8년 동안 했고, 또 상당히 일하면서 몇 년 동안은 그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 분야, 기술 분야, 경영 분야, 자금 분야 이렇게 5개 분야에 대한민국 최고에 가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수출 분야 심사위원을 했고, 심사위원장도 여러 해 역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여러 프로필은 또 인터넷에 있지만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어를 혼자서 한국에서 독학을 해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런 수준까지 하고 있고, 최근에는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데 가수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또 노래를 1057곡까지 불렀죠. 대부분의 노래는 한두 번만 들으면 거의 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난해한 노래들은 좀 연습도 하고 어려운 노래도 있었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작년부터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각종 컬럼과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는 서울시내 아주 그 로펌의 아주 훌륭한 변호사께서 쓰신 그 준비 서면 변론문을 제가 또 봐가지고 검토도 해주고, 다른 우리 지식산업센터 피해자들을 위해서 내용 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 하면서 돈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난번에 국회에서 열린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서 초청을 받아서 국회 대강당에서 지식산업센터는 현행법으로도 처벌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내용으로 강의해서 유튜브에 공개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뭡니까? 지식산업센터 업종에 들어가는 그 사업자를 모집해서 그 공장을 가동을 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특수 건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약 2019년, 20년 그때부터,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 민간의 그 대형 건설사들이 뛰어들면서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분양했습니까? 임대 수익형으로 분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80%, 대출이 80%다. 그리고 10%만 가지면 된다. 보증금도 있고 신용이 좋은 90%다. 이게 뭐 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깨알 같은 글씨로 계약금을 먼저 받고 계약서를 쓰고 대부분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뭐 다 쏘은 거죠. 뭐냐면 뭐 지식산업센터 업종에 뭐 경영 컨설팅, 정보통신, 뭐 시각 디자인 뭐 등등. 공장은 안 해요. 왜냐면 공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산업센터를 그동안에 경찰, 검찰, 변호사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떤 피해자는 변호사님을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너무 몰라가지고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해요. 몰라가지고 저한테 와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변호사한테 전달해 주기도 하고, 제가 인터넷에 올린 자료, 유튜브 자료 이걸 다 변호사님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최근에 그 오피니언 뉴스 이인하 기자가 엄청나게 특종을 하였죠.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사기 분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강의할 때 분명히 설명했지만 이에 대한 모든 것을 인터넷 정리하겠다 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 행사는 김용민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에서 주관한 큰 행사입니다. 국회가 생긴 이래로 대강당이 그렇게 500명이 꽉 들어차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저도 국회 행사에 대강당에 많이 갔지만 많이 차면 한 60% 정도 차면 많이 사는 겁니다. 근데 그날 자리가 모자라서 계단에까지 앉아서 구경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지금 각계각종의 오피스텔, 뭐 생활형 숙박시설, 아파트, 상가, 오피스의 분양 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날 사례가 정말 피를 토하는 기분으로 사람들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는 현행법으로 처벌해도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사기죄를 사기죄를 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대출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대출을 일으켰으니까 금융사기에 해당합니다. 천문학적인 금융사기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에서 수사해가지고 징역 10년, 20년, 30년, 종신형에 처할 그런 중차대한 법률입니다. 범죄입니다. 범죄. 지식산업센터에 보면 52조에 보면 28조에 뭐라고 했냐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면서 허위, 과장, 기만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 다 해당하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경찰에 고소를 하면 다 봐줬어요.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변호사들이 써주는 걸 그대로.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경찰 왜 있습니까? 경찰 왜 있냐고요? 경찰이 무슨 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의 대변인입니까? 그런 식으로 다 썼는데 드디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향동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블럭에 단체로 고소를 했더니 투자자 명단 이런 걸 보고 봤잖아요. 투자라는 건 뭡니까? 일반인이 일반으로 하여금 끌어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 교육자료에도 보면 투자자를 모집하라 이런 내부 지침서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지금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아마 좀 있으면 자료가 공개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저께 경기도 평택 지역에 30명이나 되는 그 피해자들이 그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라 많은 데에서 지금 형사사건 이게 고소가 되고 있어요. 근데 30명이 민사소송을 하면서 변호사님을 대동해서 형사고소하러 5명이 진술을 하러 갔는데,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평택이 경기도 남부잖아요. 경기도 남부 뭐냐면 반부패 범죄 수사대로 넘어갔대요. 일개 경찰관이 절대 수사할 수 없는 수사인데 대부분 다 끄적끄적 해가지고 전부 다 뭐 불기소 처분. 자, 여러분들 불기소 처분 받았어도 이제 사건이 납니다. 이걸 바탕으로 검찰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 법에 치외 법권 지역에서 활동하고 사기치던 지역의 집단들이 바로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들이었습니다. 전부 처벌해야 됩니다. 특히 신탁사는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하게 조사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형식적인 조사하지 마십시오.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를 판단해서 안 됩니다. 껍데기로 그렇게 포장돼서 위장사업자 등록증인데 알맹이를 보니까 아니었다. 이걸 밝혀내야 되는 것이 경찰, 검찰, 판사들, 변호사들은 열심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였는데 경기도청 자리에 분명히 나타났잖아요. 실제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면 이건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92%나 되는 그 계약자들이 전부 다 지금 공실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설립자 분양대행사로 나왔는데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제3자가 아니라 고발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행보조자가 뭡니까? 시행사가 있어요. 시행사는 분양대행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분양대행사하고 계약을 맺고 분양대행사는 본부장 등을 모집해서 직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분양대행사 설명을 듣고 계약서 듣고 계약금이 가잖아요. 시행사, 신탁사로. 그러니까 이행보조자 맞죠. 법률에도 나와 있습니다.
설령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지침과 다르게 좀 과장을 해가지고 분양 담당자가 계약을 맺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어도 그 책임은 누구다? 시행사의 책임이다. 이게 법률에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주 후한무치하고 양심 없는 시행사는 그 분양 담당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상관없는 사람의 설명을 듣고 간 계약금은 왜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아주 이 지식산업센터의 그 피고들의 그 논리 보면 완전 어거지고 궤변이고 억지 주장이에요. 다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앞으로 그래서 이제 서서히 지식산업센터의 관련자, 시행사, 신탁사, 아주 신탁사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조직이에요. 금감에서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양 담당자, 분양 대행사. 분양 담당자들은 세뇌 교육을 받고서 잘못을 저질렀어요. 분양 대행사가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또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 분양 담당자들도 역시 처벌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무법천지로 했던 거를 전화가 왔는데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가 왔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지금 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개 언론기관에서 또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실도 이거를 사태를 파악하시고 피해자들을 구해야 되고 처벌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통령실도 이제 이 사건을 좀 인지하시고 정확히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가 왔는데 제가 1057곡 중에 9년 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빗물이야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수 본인이 자기의 타이틀곡을 약 5년 동안 한 번도 안 듣고 생각도 안 하고 노래 불러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면 부를까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년 만에 이 빗물이야라는 노래를 한번 그냥 1% 마이크 없이도 생음으로 이 생음으로 해야만이 그 사람의 성량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마이크 대고 좋은 마이크 대가지고 노래하는 거는 또 달라요. 근데 생음으로 불러드릴 테니까 과연 이종선이라는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 가수의 높은 키의 음을 9년 만에 갑자기 부르라는데 부를 수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무리 이 마음이 아프다 해도 눈물만은 안 보일 거야. 밤 피오는 길목에서 갈 곳 몰라 헤매어도 마음으로 울먹일 거야. 맺혀있는 이슬은 빗물이야 빗물이야. 내가 싫어 가는 사람 무슨 미련이 있기에 눈물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했어도 잊으라면 잊어줄 거야. 밤비 오는 길목에서 갈 곳 몰라 헤매어도 가슴으로 울먹일 거야. 두 눈에 고여있는 이슬이 빗물이야 빗물이야. 내가 싫어 가는 사람 무슨 사연이 있기에 눈물은 왜 흘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9년 만에 갑자기 불렀는데 뭐 거의 제대로 부른 것 같아요. 박자도 거의 다 맞췄고 뭐 음도 정확히 구사했고 뭐 들숨날숨 제대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래라는 것은 호흡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거 호흡 못하고 노래하는 가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빗무리아인데 아마 빗무리아가 아니라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사, 신탁사, 분양 대행사는 눈무리아가 될 겁니다. 네? 눈무리아. 그래서 좀 빗무리아가 아니라 빗물이 눈물돼서 흘러내릴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보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